오늘은 2023년 6월에 실시한 수능 모의평가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안 풀어봐서 지금 처음 풀면서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우는 거죠. X선 자외선은 빛이죠. 얘는 음파니까 소리죠. 그래서 X선의 에너지가 자외선보다 크죠. 전자기파에 속하는 거 맞고 에너지 크니까 파장이 짧아. 파장이 짧아. A가 에너지 크고 파장이 짧아. 틀렸고. 진공에서 진행을 못해요. 못하죠. 진행할 수 없다 맞고. 소리는 진행을 못하지만 전자기파는 스스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계속되니까 진행을 할 수 있죠. 1번 답은 4번. 그쵸? 어, 2번은 핵반응할 때 위에 쪽에 있는 숫자인 질량수의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5는 4 플러스 1, 그리고 원자 번호가 일정해야 되니까 2는 2 플러스 0 해서 기억은 중성자네. 중성자. 중성자 맞고요. 그리고 질량이 결손되기 때문에 항상 핵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질량수는 2와 3으로 다르죠. 틀렸고 답은 5번. 2번 답은 5번이고. 3번은 A에서 F까지를 여기 표시했구나. 보면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야.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짧죠. 에너지가 작죠. 파장이 가장 긴 거는 이 니은은 에너지 가장 작은 거 쓰겠다. 그래서 이게 이 계단의 높이만큼의 에너지 차이인데 가장 칸이 좁은 C가 요거고요. 그 다음은 여기가 짧죠.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은 요거겠다. B가 요거고 그 다음에 F, D, A겠다. F, D, A겠다. 그래서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이 A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에너지가 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 빛의 파장은 A가 F보다 파장이 짧아요. 에너지가 크면 파장이 짧다 틀렸고 기억은 B에 의한 거 맞고 니은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는 니은은 C거든. 요거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는 E5 빼기 E4 E5 빼기 E4 틀렸어. 답은 1번이야. 자성체 AB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상자성체는 자석에서 빼고 하면 자석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장이 없으면 자석이 안 되고 강자성체는 계속 자석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너네 요 실험 해봤냐? 강자성체는 사실상 자석이기 때문에 자석을 요 코일 안에 집어넣으면요, 또는 구리로 된 요 관 안에 자석을 넣으면요, 자석이 여기서 천천히 떨어지는데 천천히. 이거 왜 그렇죠? 천천히 떨어지는 이유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맴돌이 전류가 생기죠. 전자기 유도에서 맴돌이 전류가 생겨서 N극이 오면 N극이 오지마 라고 이렇게 N극이 오지마 하고 전자기 유도가 이렇게 맴돌이 전류가 계속 이렇게 흘러서 자석처럼 계속 연속적으로 자석처럼 얘를 청력을 주고 S극이 멀어지면 S극 가지마 하고 붙잡는 맴돌이 전류가 이렇게 생겨서, 그래서 맴돌이 전류가 이렇게 생겨서 이번엔 얘를 붙잡으려 하고, 그래서 계속 요 구리 안을 떨어지는 자석은 청력과 인력이 계속 작용해서 늦게 떨어지죠. 그래서 낙하 시간이 길어져. 맞고. 그래서 시간이 길어진 B가 강자성체야. 똑같은 애는 상자성체고요. A는 상자성체, B는 강자성체고요. 그래서 B가 어디 있어? 다해서 어디지? B가 코일과 가까워지는 동안 코일과 B 사이에는 밀어내는 청력 맞아요. 다가오면 오지마 청력이고 멀어지면 가지마 인력이고, 그래서 가까워지면 오지마 청력이라 답은 4번 답 4번. 5번은 어려 보인다. 반대 방향 등가속도하고 6분의 다 그림에 똑같이 표시돼 있죠. 마찰력이 있죠. 그러면 모든 힘을 표시를 해야겠다. mg가 있고
6mg 있고 여기는 3mg 사인 세타. 빗면은 항상 사인 세타예요. 그리고 우리 수능 공부 좀 했으면 그냥 한 물체로 보죠. 외력만 표시하자. 외력만 표시해서 이 계속 비슷한 문제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는 그냥 천천히 합시다. 뭐 공부하는 입장이라 그냥 하나하나 다 하죠. 장력 표시하고 장력 T, T. 장력은 항상 물체를 실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긴다. TT 해주고. 근데 추가를 가는 게 마찰력인데 마찰력은 이렇게 가다가 멈추죠. 왜? 운동 방향과 반대쪽으로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하고 갈 때 하면 마찰력이 운동 방향 반대니까 운동이 아래로 운동하면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A만. 이번에 위로 운동하면 마찰력이 아래로 작용하겠죠. A만 이렇게 하고서 이제 운동 방정식을 하나하나 세워보자. 공부하는 입장이라 하나하나 다 해보죠. 그래서 얘네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요쪽에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A는 플러스 3mg 사인 세타 빼기 T 빼기 F. A에서는 A의 운동 방정식은 플러스 3mg 사인 세타 빼기 T 빼기 F가 이게 아닌데. 가속도의 크기를 줬구나. 가속도 크기를 줬죠. 이게 MA를 할 건데 이게 MA 6분의 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B를 가지고 쓰면 B는 가에서 B는 플러스 T 마이너스 MG과 M 3M인데 A는 3M이죠. M, A. 그래서 가에서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TT 날라가고. 그래서 3mg 빼기 F가 6분의 4죠. 3분의 2mg. 잠깐만. mg 하나 없어졌다. 3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F. 이렇게 되죠. 이거 바로 해. 마이너스 mg 넘겨. 그러면은 마이너스 F가 3분의 5mg죠. 그래서 마이너스 F가 3분의 5mg. 식이 하나 나오고 나에서 해보죠. 나에서는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그러면은 나에서는 A식이 어떻게 되냐면 B식이 어떻게 되냐면 B는 6mg-T 6mg-T가 가속도 6m 곱하기 3분의 G. A는 T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mg 사인 세타가 3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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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자. 아래도 그냥 빨리 바로 EMG 가자. 더하면 뭐 나와? 더하면 6mg 빼기 F 빼기 3mg 사인 세타가 3mg네. 더해 6mg 빼기 F 빼기 3mg 사인 세타가 3mg네. 요거 열림만 하면 답 나올 것 같아. 자, 넘겨. 요거가 이제 똑같은 식이 뭐냐면 F 플러스 3mg 사인 세타가 3mg. 넘겨 하면 이렇게 되죠. 이제 사실상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다. 근데 뭐가 똑같아? 3mg 사인 세타 똑같은데 F가 달라. 그러면은 마찰력 구하려니까 요거 빼면 되겠다. 요거 빼기 요거 하면 3mg 사인 세타 날라가죠. 이거에서 이렇게 빼서 하면요 EF가
3 빼기 3분의 mg네. 요거 위에서 빼면요 3 빼기 1 3분의 5였네. 3 빼기 3분의 5 3 빼기 3분의 5 3 빼기 3분의 5 3분의 9 빼기 3분의 5니까 3분의 4mg네. 그래서 F가 3분의 2mg다. 답은 2번. 실 세워놓고 5번 답 2번. 아 요즘 저울 문제 계속 나오네. 정지해 있고 A를 F로 할 때 정지해 있고 측정된 힘의 크기가 가가 나의 2배. 아 잠깐만. 이거 그냥 모든 거 다 써야겠는데? 하나하나 쓰죠. mg가 있고 그리고 A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있죠. 요거는 B는 요거 좋아. B가 작용하는 힘을 가가 여기서는 B가 A한테 작용하는 게 mg를 작용하겠죠. A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B가 작용하는 힘인데 요게 mg일 거야. 그래서 A의 상태는 멈춰 있는 거고요. 이게 A는 B를 누르죠. 얼만큼? mg만큼. 이거의 작용 반작용만큼 B가 A를 밀면 A가 B를 미니까 B가 A를 때리면 A도 B를 때리니까 작용 반작용만큼 mg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B가 사실상 저울을 mg 플러스 대문자 mg로 누르죠. 그럼 저울의 측정된 힘의 크기는 전체적으로는 힘의 크기는 mg 플러스 가가 대문자 mg겠죠. 이랬는데 나에서는 얘가 중량은 똑같이 mg와 대문자 mg로 있다고 하면 얘는 근데 위로 가는 힘도 있죠. 그래서 위로 가는 힘이 있네. 그럼 B가 얘를 조금만 위로 받쳐주면 B가 받쳐주는 힘 초록 색깔이 이게 4분의 mg네. 여기서 B가 하는 힘이 B가 4분의 mg라고 써있죠. 그럼 이거에 대한 작용 반작용도 여긴 4분의 mg겠다. 그래서 조금만 위로 올리니까 조금만 얘가 눌리네. 작용 반작용이 조금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B가 저울을 누른 힘이 4분의 mg와 mg야. 그래서 그럼 저울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게 4분의 mg인 거 썼고 저울의 힘이 결국 이게 mg 플러스 4분의 mg다. 이게 2배래. 2배야. 그래서 요걸로 F 크기 구할 수 있죠. 그래 이거 다 F로 해야 되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먼저 요거 A가 요 두 힘이 작용을 해서 mg와 같은 힘의 표현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F는 4분의 3 mg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멈춰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알 수 있고 두 번째 1대 가가 나의 2배자 2대 1이다. 이게 2고 이게 1이다. 그럼 여기에 2배를 하면 얘랑 같겠죠. 여기에 2배 하면 얘랑 같겠죠. 그럼 이게 2mg 플러스 mg가 같겠다. 바로 해. 그러면 어디서 식이 들렸지? 2분의 mg죠. 2mg 플러스 2분의 mg가 같겠네. 그러면 넘기면 2분의 mg가 같겠네. 그러면 m이 2m이겠네. 질량이 a가 무겁네요. 크기도 크네. 그쵸? 질량이 a가 무겁네. 맞고. 그러면 질량이 2배니까 가에서 저울이 작용하는 힘은 이거 그냥 다 m으로 통일할까? 이게 3mg죠. 이게 m에 이거 넣으면은 2분의 3 mg죠. F는 2분의 3 mg, 가는 3 mg. F의 2배 맞네. B요? 잠깐. 저울이 B에 작용하는 힘. 저울이 B에 작용하는 힘은 요거 맞다. 저울이 측정의 힘의 크기가 같고요. 이건 EF 맞아요. 그리고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4분의 mg죠.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4분의 mg인데 4분의 mg가 뭐랑 똑같냐면 이게 2분의 mg와 같고
대문자 F는 뭔데? 대문자 F는 2분의 3이고 이거는 3분의 1 맞네. 답은 5번. 6번 쉽지 않았고 6번 답 5번. 좋아, 이제 7번을 풀어보면 마처럼 V0로 운동하던 A와 B가 충돌하고 이렇게 됐다. 둘 다 V0로 가다가 얘는 이렇게 자, 일단 공식 먼저 쓰죠. 충격을 받으면 그것이 운동량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부호를 잘 써야 돼.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 그래서 A가 받은 충격을 써보면 A가 받은 충격은 처음에 오른쪽으로 가다가 벽에 맞고 왼쪽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제가 이 델타는 나중 빼기 처음이죠. 나중 빼기 처음. 이렇게 해서 해보면 A가 받는 충격은 나중 운동량이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EMV. 그리고 처음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EMV. 그래서 A는 총 충격을 얼마 받으면 마이너스 4MV를 받아요. 이게 뭐야? 마이너스는 또 왼쪽으로 충격받았다는 거겠죠. 근데 B가 받은 충격 써보면 B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왼쪽으로 2분의 V로 가죠. 그러면 이제 나중 빼기 처음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량이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MV. 항상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그리고 처음에는 오른쪽 갔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MV. 그러면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2분의 3 MV인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뭐로 나타내냐면 FT 그래프의 평균 힘과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잠깐 여기서 B의 시간은 3t네. 이거 글씨 왜 이래? 그래서 FT가 I니까 FB 곱하기 여기 B는 시간이 3t죠. 이게 A의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 FA 곱하기 T다 라고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4MV인데 크기는 4MV 맞고, 그래서 이 면적이 만드는 것이 이 FT 그래프의 면적이 충격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B는 1. B는 2분의 3인데 틀렸고, 평균 힘은 그래서 FA는 4 정도고 FB는 2분의 1 정도고, 그래서 FA가 8배 크죠? 맞네. 답은 4번. 8번은 이런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거 할 때 항상 표를 다 그려. 각각의 과정에서 이건 W죠. 이건 W고 델타 U 그려야 되고 그리고 Q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표를 그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공식이 하나가 있지. 그래서 한 바퀴 1, 2, 3, 4로 한 바퀴 돌 때 처음에 온도와 1, 2, 3, 4 한 바퀴 돌면 1, 2, 3, 4은 처음 상태 오니까 전체에 온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체의 델타 U를 다 더하면 0이다.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각각의 과정에서 W와 델타 U를 더한 게 Q다. 각각의 과정에서 Q는 W 더하기 델타 U다. 이 공식이 또 하나 있고 세 번째. 이렇게 일을 할 때 얘가 열을 흡수하고 열을 방출하고 그 과정에서 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열 효율은 총 흡수한 열 에너지 분의 얘가 한 1이다 라는 게 있고, 또 뭐 W는 뭐였지? W는 P 델타 V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면 양의 일을 했다 라는 게 있었고, 이제 이거 가지고 다 이제 해보면 1번이 뭐야? 등온이네요. 1번은 등온이야. 1번 등온이야. 그럼 온도 변화 없으니까 델타 U 0. 3번도 등온이죠. 델타 U 0. 그리고 나머지 2번, 4번은 부피가 일정한데 얘는 등적 흡열, 얘는 등적 발열이죠. 일단 그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그렇죠. 그럼 끝났네. Q는 델타 U 플러스 W니까 이 두 개 더하는 건데요. 1에서는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가 요거였다가 부피가 여기까지 증가하니까 얘는 플러스의 W고, 3번에서는 이제 다시 부피가 컸다가 줄어드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W인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Q는 요거 두 개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3이.
얘는 요거는 마이너스 2인 거 알 수 있죠. 또 하나 힌트가 4에서 흡수한 열량이 2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흡수한 열을 흡수했어. 그럼 플러스 2인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또 요거 빈칸 얘를 채워야 되는데 어디서 채울 수 있지? 여기서 채울 수 있죠. 얘는 요게 0이기 때문에 0이랑 델타를 더해서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2구나. 플러스 2구나. 그리고 한 바퀴 돌았을 때 요거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구나. 이런 것까지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열 효율을 구할 수 있지. 열 효율은 전체 얘가 열 얼마나 흡수했어? 플러스 3 플러스 2.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고온에서 등온이죠. 고온에서 등온이고요. 그리고 저온이 됐어. 그리고 저온에서 고온이 돼요. 이렇게. 여기가 T 하시고 여기가 고온이고 여기가 저온이야. T 로우. 여기서 열을 흡수한 게 요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얘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 열을 얼마 흡수하냐면 여기서도 열을 흡수하죠. 이렇게 요 두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죠. 그리고 요 두 과정에서 열을 방출하죠. 그래서 총 열 흡수하는 게 5. 그리고 1은 얼마나 해? 1은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2. 해서 열 효율은 0.4가 맞고 기체 흡수하는 열은 1번에서는 0이 아니에요. 두 개 더해서 Q기 때문에 Q는 있고요. 2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감소는 마이너스 2네. 4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는 플러스 2네. 그래서 양을 물어보니까 감소하는 양은 2, 증가하는 양은 2. 그래서 이건 같다. 마이너스 부호라고 해서 니은 맞는 거 하냐? 하면 안 돼. 물리 문제에서는 항상 부호로 헷갈리게 하지 않아. 부호는 다 떼고 그 크기만 물어보거든. 헷갈리지 않게. 수학이랑 생각하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4가 작죠. 그래서 그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량이라고 물어봐. 그래서 그 량은 같아요. 답은 2번. 요건 항상 그림을 여러 개 그려야 돼. 각자 A와 B의 입장에서 요거를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중요한 건 A가 봤을 때 오케이. A가 정지해 있고요. 광원 PQ가 정지해 있어. 그래서 정지한 사람이 정지한 물체를 보면 똑바로 볼 수 있어. 그쵸? A가 볼 때 A에서 PQ까지 거리가 정지한 광원 PQ까지 거리가 L이니까 이게 고유길이야. 그래서 멈춰있는 사람이 봤으니까 이게 진짜 고유길이고요. A가 봤을 때 빛이 동시에 방출됐어. 그럼 A가 보면 여기 빛이 동시에 오겠죠. 그래서 빛이 동시에 여기 도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상대성을 풀려면은 하나가 한 점에서 동시는 모두에게 동시다. 한 점에서 동시 사건은 항상 동시다. 모두에게 동시다. 당연한 거야. 그래서 우주에서 한 점에 우주선이 가다가 미사일에 격추돼서 한 점에 만났죠. 그래서 우주선이 터졌어. 이거는 우주선 내부에 있는 사람이 봐도 미사일을 맞은 거고 우주선 밖에서 뭐 블랙홀에 빠져가는 사람이 봐도 미사일을 맞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 점에 만나는 사건은 그 누가 보든 동시에 한 점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두 빛에 의해서 동시에 A는 빛에 맞았죠. 그래서 레이저에 맞아서 아플 거야. 그거는 A가 봐도 동시에 맞았고 B가 봐도 동시에 맞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B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B는 오른쪽으로 가지만 실제로 오른쪽 가지만 B 입장을 그림을 그려보면 B는 자기는 정지해 있어. 그쵸? 그리고 누가 이동하는 걸 보여? 여기 있는 A가 어디로 오른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B는 자기는 정지고 A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이고 너 A야? 그리고 광원이 얘도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빛이 여기서 발생을 해야지. 너 잠깐만, 너 왜 이거냐? 너로 하자. 빛이 여기서 이렇게 발생을 해야지. 그리고 이 빛이
뭐라고? 그 누가 봐도 동시에 맞아야 된다고. B가 봐도. 그래서 B가 보면은 빛이 A가 요 B 쪽으로 마중 가네요. 그리고 요 빛에선 도망가죠. 그래서 P 쪽으로 A가 마중을 가고요. Q한테서는 빛이 도망가.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맞으려면 Q가 먼저 발사. 쫓아가야 되니까 얘가 먼저 발사가 되고 얘가 나중에 발사가 돼야 먼저 나중. 그래야 B에서는 얘가 동시에 맞는 사건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동시성의 상대성이 되는 거고 A가 볼 때 A가 보면 B가 움직이니까 B의 시간 뭐라고? B의 시간이 A 시간보다 느리게 가고요. 거꾸로 B가 보면 A가 움직이니까 A 시간이 느리게 가죠. B의 관석에서 빛이 P에서 A까지 가는 시간은요. 요 길이가 길이 수축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애들끼리이기 때문에 P, A, Q 전부 다 움직이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요 길이 전체가 다 길이 수축이야. 그래서 길이가 수축이야. 그래서 L이 아니야. L보다 짧아요. 그래서 빛이 여기까지 걸리는데 가는 시간은 이거보다 작죠. 길이도 수축이 되었고 얘가 마중까지 가니까 C보다 L보단 엄청 작아. 엄청 작아. 마중까지 가기 때문에 틀렸고 B가 볼 때 Q에서 먼저 P는 나중. 맞아요. 답은 3번. 10번은 이거 전기력 공식 뭐죠? F는 K 곱하기 R제곱분의 QQ. 해서 자 B가 A의 2배, B가 A가 Q면 2Q네. 그리고 B와 C가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다. B와 C가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아. B는 얼마 받는데? 자, 잠깐 B 잠깐 해보죠. B가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은 K 곱하기 D제곱분의 2QQ. 그리고 C는 뭐야 이거? FC가 A로부터 접하는 전기력은 K 곱하기 9D제곱분의 9D제곱분의 QC. 어이구, 얘 같아야 돼. 그럼 QC가 18인 거 되니? QC가 18Q네. 아, 이거 마우스 안 좋네. 자, 이렇게 됐대. 그러면 이제 전해량 다 알았고요. 그러면 밀어내는 전기력은 얘가 플러스라고 쳐보면 얘도 플러스고 A와 C 사이에는 당기는 전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줬네. 부호와 전해량을 다 줬어. 이런 문제는 쉽지 않군. B 전해량 크기는 C가 가장 큰 거 맞고요. B와 C 사이에는 당기는 전기력, B와 C 사이에는 당기는 전기력, B와 C 사이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당기는 거 맞고. 그리고 요 F가 요거였죠. F가 2였거든. F가 K 곱하기 D 제곱분의 2.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건요. FBC 해보자. 4D 제곱분의 36이죠. K 곱하기 4D 제곱분의 36. 9네. 9는 F보다 크죠? 맞네요. 답은 5번. 쉽게 나왔네. 11번은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플러스 극 연결하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야 되는 거죠. A에 연결하자. A에 연결했으면 플러스가 요거니까 여기가 얘 안 흐르죠. 안 흐르고 이게 P겠네. 그쵸? 이럴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흐르다가 둘 중 하나가 켜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서 전류가 이렇게 해서 누가 켜지냐? C가 켜지고 D가 안 켜진대. 그럼 너가 P고 너가 N이죠. 이제 여기다 연결하면 B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서 D가 켜지겠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켜지겠다. 그래서 A에서는 B와 C가 켜지고 그리고 B에서는 A와 D가 켜지겠네. 그러면 A 연결하면 A는 역방향. 맞죠? 역방향이라 전류 안 흐르는 거 맞죠? 왜냐면 P는 플러스랑 연결해야 되니까. B의 X는
B의 X는 P형이에요. 너 틀렸어. 그리고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D의 반도체는 D. B에서 D면요, 얘는 전류 흘려야죠. 잘 작동해야 되거든. 잘 작동한다는 뜻이는 이렇게 P형과 N형 반도체가 있을 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하면은 여기 P에는 양공이, 그리고 N에는 이제 전자,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구멍이 메꿔지면서 높은 곳에 있는 N형의 높은 전자 에너지가 P로 떨어지면서 전자가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빛이 나오는 거죠. 접합면으로 이동을 해야 돼. 틀렸어. 답은 1번. 요건 그냥 외우면 돼요. 오호랑 공식 먼저 쓰죠. 직선도서지 만드는 자기장은 B는 K 곱하기 R분의 I죠. 어딨어? P, I0가 이렇게 흐르고 A는 어딨어? 여기 있죠. 그래서 얘는 여기다, 색깔 다를까? 얘는 여기다 B0를 만들고, 얘는 여기서 이제 튀어나오는 거 플러스로 하죠. 얘는 튀어나오는 거 만드는데, Q는 여기를 들어가는 B0를 만드나봐. Q가 들어가는 B0로 만드나봐. 그래서 얘가 0이 됐나봐. 얘가 들어가는 거 만들려면 어떻게 되지? 기억을 흘러야 되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Q에는 지금 요렇게, 잠깐만, 잘못했다. 그림 잘못 그렸네. 그래서 Q는 손가락 이렇게 하면, 엄지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되기 때문에, 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 만들었고요. 근데 보면은 공식 요건데, 거리가 P는 D고 Q는 EG다. 거리가 1대인데 같은 자기장의 크기를 만든대. 거리가 가까운 애보다 거리가 먼 애가 자기장 만드는 게 불리한데, 거리가 먼데도 같은 자기장 크기야? 너는 전류가 더 세구나. 이하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류가 Q가 더 세네. Q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기억 맞고요. 이하이 맞고요. 이제 요걸 해야겠다. 그러면 거리가 Q로부터 똑같이 1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Q가 만드는 거는 B를 만들 거야. 근데 똑같이 들어가는 거네.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할게. P는 얘가 이번에는 P가 여기 또 돌아가는 거 이렇게 손 해보면 얘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여기 들어가는 거 만들 거거든. 그것은 거리가 D일 때 B였으면 2배가 되면 절반이 되겠죠. 2분의 P.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자기장 세기는 2분의 3 맞다. 답은 5번. 13번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를 안 읽었네. 그래서 이게 전자기 유도 공식이 뭐였죠?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 마이너스 n 곱하기 dt분의 dp. 그래서 d 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거는 뭐냐면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야. 즉 도선을 얼마나 센 자기장이 통과하고 얼마의 도선의 면적인지를 곱해서 이 도선을 통과하는 총 자기장을 구할 수 있고, 이걸 자기 선속이라 하죠. 이게 변해야 패러데이 법칙으로 이제 전자기 유도가 되는데, 사실상 요거가 B 곱하기 A죠. 이게 미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 사실상 요 사각 도선은 도선이 감은 횟수가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면적은 일정한데 자기장이 변하는 거니까 요 문제에서는 면적은 일정한데 자기장이 변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전자기 유도가 많이 돼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3초와 6초가 보면은 이 공식에 의해서 자기장의 변화, 요거는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5에서 7초가 가파르네. 여긴 기울기가 완만하죠. 여기서 전자기 유도 많이 돼서 전압이 세고, 전자기 유도 약하게 돼서 전압이 약해. 그래서 전압이 세면 전류가 쓸 테니까 3초와 6초가 같지 않아. D가 틀렸어. D가 틀린 거 착착 날리면 기억, 니은 둘 중 하나가 답이긴 하네요. 이 문제를 보면 이게 이쪽은 항상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읽었어야 했는데 1의 자기장의 세기는 P0로 일정하고 2의 자기장의 세기는 변한다. 근데 공식이 뭐야? 전적 유도 공식이 뭐야? 자기장이 변하는 것만 보면 된다고. 그래서 이쪽은 자기장이 변하지 않아서 이쪽에서는 전적 유도가 없어. 어디서 전적 유도가 될 거냐면 이쪽에 의한 전적 유도만 될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면적이 요 면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장이 변하는 곳에 면적을 써야 돼. 그래서 이쪽의 면적이 요 면적이고요. 그거는 자기장이 계속 변하니까 항상 전적 유도가 돼요. 그래서 유도 전류 항상 있어. 어떻게 있는지 보면 그래서 0에서 5초에서는 결국에는 이쪽 1구역은 일정하지만 2구역이 변하죠. 어떻게 변해? 이 도선의 입장에서는 2구역이 어떻게 변해? 이게 증가죠. 들어가는 게 증가하네? 그럼 뭘 유도해야 돼? 들어가는 거 싫어. 그럼 뭐 유도해야 돼? 들어가는 거 말고 튀어나오는 걸 유도를 해야겠죠. 튀어나오는 걸 유도를 해야 되니까 튀어나오는 자기장 만들려면 유도 전류가 요렇게 흐려야겠죠. 유도 전류. 5에서 7초는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가는 요게 감소하니까 이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니까 뭘 유도해야 돼? 5에서 7초에서는 감소하면 안 돼서 이렇게 유도. 자기장을 이렇게 유도를 할 거고 그러면은 전류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전자기 유도는 항상 돼요. 그래서 2초일 때는 요렇게 되죠. 2초일 때 요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가겠는데 마이너스 X 맞아. 답은 2번. 13번 2번. 호호라 속도가 10이네. 시간에 따라 출렁이나 보구나. 최소 시간이 뭐냐? 야, 어렵다. 이거 그냥 하나로 그리자. 자, 하나로 그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야. 그쵸?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t가 0이라고 할게. 이게 지금이 t가 0이네. 여기서 출발했다고 할게. 그러면 p에서 q가 되는 거는 얘가 요점 보죠. 요점이 한 칸 앞으로 갔네요. 그쵸? 한 칸 앞으로 갔어. 한 칸 앞으로 간 게 요거야. Q에서 P가 되는 거는 얘가 다시 Q에서 P가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될 때? 여기 가는 건가?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앞으로 가는 건데 그럼 뭔가 이상하죠? 세 칸 앞으로 가는 건데 0.1초 걸릴 때 뭔가 아니죠? 뭐야? 앞으로 이동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 이동하는 게 아닌가 봐. 얘 뒤로 이동하나 봐요? 너 뒤로 이동하나 본데? 뭐야? 다시 여기서 이제 뒤로 이동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어. 얘가 여기 된다고 봐봐. 얘가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로 오려면 얘가 세 칸 와야 되네. 0.3초 걸렸죠. 여기서 다시 이제 이 모양이 되려면 한 칸 가는 게 맞네. 그쵸? 여기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오겠다. 그쵸? 해서 P에서 Q로 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P에서 Q. 빨간 색깔로 가는 게 세 칸이니까 0.3이고 Q에서 P. 여기로 가는 게 0.1이네. 그럼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나 봐요. 왼쪽으로 움직이네. 그래서 얘가 V는 일단 10인 거 알고요. 이 공식이 F 람다인 게 있고 여기서 이 길이를 보면 우리가 람다 알 수 있죠. 일단 람다는 4야. 그럼 F는 일단 2.5긴 해요. F가 잠깐만 2분의 5죠. 그러면 주기는 5분의 2긴 해요. 파장 4m 맞고 주기는 5분의 2 맞고 그래서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파장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0.4인 것 똑같죠?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분석을 했네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한 칸 가고 세 칸 가는데 0.3, 0.1이 안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오니까 여기는 애가 세 칸 가고 한 칸 가야 이런 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구조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총 얘가 여기까지 한 파장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죽이니까 그게 0.4가 맞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맞고. 그리고 파동은 왼쪽으로 진행하는 거였어. 4번, 3번. 이런 문제 처음 봤네. 이건 진짜 처음 본 것 같아. 몇 번이야? 물결파 속력 죽고 진동수 같은 이상 다 좋네. 그래서 이제 어쩌라고 읽으면 되죠. 마루 골 다 좋네요. 하면 이제 P는 보면 마루와 마루가 만났네. P는 마루와 마루가 만났어. 얘는 보강이죠. Q는 뭐야 이건? 그리고 또 한 거 없나? 맞고. P에서 Q. 아씨 화내지 말고. 자, 화내지 말고. 와 이거 옛날 문제인데. 자, 이 경로차를 봐야 될 것 같아. 여기 가운데 지점은요. 잠깐만. 이거 공식 먼저 쓰자. 공식 기억나나? 경로차가 가 반파장의 짝수배. 즉 이거면은 이게 우리가 보강이죠. 그리고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 이게 잠깐 이거 배웠나? 보강과 보강 배웠다. 보강과 보강이 만나려면 딱 1파장씩 차이가 나거나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보강이고 반파장의 짝수가 보강이고 마루와 골이 만나면 이거 이해할 수 있어. 마루와 골이 만나면 상쇄잖아. 근데 마루는 어떤 애야? 요기. 그리고 얘는 요기. 둘의 경로차가 뭐야? 반파장. 그래서 두 파동이 만날 때 마루와 골이 만나려면은 두 파동이 반파장 차이가 나요. 또는 다음번으로 봐도 얘랑 얘가 만나려면 1파장의 절반, 1.5파장 차이 나죠. 그래서 이 공식 우리 있었던 거 기억해야 돼. 경로차가 짝수면 보강, 반파장의 홀수면 상쇄.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운데 지점은요. 여기서 오는 경로가 1파장, 빨간색은 1파장, 얘는 초록색, 얘는 1파장. 그래서 가운데 지점은 경로차가 없어. 그래서 경로차가 얘는 없죠. 세모라고 할게. 경로차가 없어. 이 지점은 보강이야. 이 지점도 거리가 같아요. 보강이야. 이 지점도 거리가 같아요. 보강이야. 이 지점도 여기서 거리가 같아요. 보강이야. 얘는 보강이야. Q점은 보강간섭이라서 Q점 보강간섭이라 계속 출렁출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얘는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이 문제네. 그래서 여기선 6이고 경로차 0이고요. 이 점은 뭐야? 여기선 절반 2분의 1 파장, 여기선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이 점은 S1에서는 반, 여기서는 1.5. 여기 경로차 1인 거 보여? 여기 경로차 1이죠. 경로차 1이면 여기 보강인 지점이야. 이런 식으로 봐야 돼. 그래서 여기 이 Q점도 보면은 Q점은 얘는 이게 마루니까 그냥 그려놔. 그래서 0에서 시작을 해서 마루, 골, 마루, 애매하다. 하여튼 여기는 아까 경로차 0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애매한 점이구나. P점을 해봐야겠네. 여기는 마루, 골, 마루. 1파장, 그리고 1.5파장. S1에서는 여기가 1.5파장 걸리고, 여기가 1.5파장. S2에서는 여기 가는 데가 하나, 1파장, 2파장, 2.5파장.
그러면은 여기의 경로차는 1파장인 거, 1람다인 거 보이니? 1파장. 여기서는 1.5 거리, 여기서 2.5 거리 해서 여기까지에는 두 파동이 만나면은 한 파장만큼 차이가 나요. 여기는 경로차가 없어서 보강. 여기도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 즉 람다, 2람다, 0, 3람다가 보강. 보강인 점. 그래서 PQ가 보강이라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 요 사이에 절반 지점이 있겠죠. 반파장이 하나 있겠죠. 어딘가 지점에. P와 Q 사이에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요. 하나야. 너 틀렸어. 답은 1번. 이거 옛날 문제인데. 16번. 이렇게 가다가 임계각이다. 자, 임계각이다. 이거 일단 공기 먼저 쓰자.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전반사 할 수 있나? 아니죠. 물에서 공기 갈 때만 전반사거든. 물에서 공기가 전반사야. 그럼 이게 뭐야? n이 큰 데서 n이 작은 데로. 그러면 이제 전반사가 돼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스네러 법칙 n1 sin 세타 1이 n2 sin 세타 2 공식이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보면은 요 각자 n이 크면 각도가 작아. 그쵸? 두 개 같아야 되니까 n이 한쪽이 크면 각도가 작아야 되고요. n이 작으면 각도가 커야 돼요. 그래야 두 개가 이퀄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보면은 공기에서는 각도가 요 정도인데 여기 각도 딱 봐도 작죠. 그래서 공기보다 얘가 더 요 공기에서 A 갈 때 n이 공기가 작고 A가 큰 거 알 수 있고 A에서 물로 갈 때 전반사 된다 그랬지. 전반사 되려면 뭐 해야 돼? 물에서 공기 가는 것처럼. 전반사 되는 건 물에서 공기 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가 전반사야.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이게 물이고 이게 공기야. 이게 물이고 이게 공기야. A가 물이 작고 A가 크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세타 i는 뭐지? 여기 써 있네. 요거구나. 여기서 공기에서 이렇게 갔던 게 물에서 간다. 근데 우리 당연히 알다시피 물은요, 이거 알잖아. 공기랑 물 중에 굴절률 누가 더 커? 당연히 공기요. 이거 그냥 아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알겠네. A가 가장 세네요. 그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물에서 매질 A로 가면요. 공기에서 매질 A로 가면 굴절률 차이가 커서 팍팍 꺾였는데 물에서 A로 가면요. 이렇게 가면요. 굴절률 차이가 작네. 조금 꺾이겠다. 얘는 여기서 팍 꺾였는데 얘는 조금만 꺾이겠다. 아주 조금. 여기보단 작게 꺾일 거고요. 그럼 작게 꺾이면 여기 각도는 얘가 뭐 한 10도면 여기는 한 15도일 거야. 여기가 80도면 여기는 75겠죠.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럼 이렇게 가면은 요거 전반사 될까 안 될까? 전반사는 이거가 자 너네 실험해봐서 알 텐데 전반사가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이렇게 하면 전반사가 됐죠. 이게 임계각일 때. 그러다가 이렇게 쓰면 전반사 돼야 안 돼? 안 돼요. 물이 공기 뚫고 가죠. 그래서 이제 전반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스듬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전반사가 됐죠. 그래서 수직으로 쏘면은 전반사가 안 돼. 얘는 그래서 얘가 좀 더 각도가 작으면요. 여기 80도. 그래서 지금 옆으로 눈 돌려서 보면 이렇게 여기가 더 날카롭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비스듬히 쏘는 거면 전반사가 되는 거고요. 물에 공기를 수직으로 뚫고 가면 전반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비스듬히 쏘는 거니? 아니요. 수직으로 쏘는 거죠. 좀 더 수직으로 쏘는 거라서 이거 전반사 안 돼요.
전반사 안 돼. 전반사 되려면 더 비스듬히 써야 돼. 이렇게. 비스듬히 쓸수록 전반사가 잘 돼. 얘는 수직으로, 좀 더 수직적으로 이렇게 그냥 쏘는 거라 전반사가 안 돼요. 나에서 단속강은 옆면 피해서 전반사 못 해요. A의 굴절률은 물보다 커요. 맞아. 해서 요거를 증가를 시키면 똑같네. 이제 요거 니은을 해보죠. 요거도 이거를 괜히 지웠다. 여기를 이제 증가를 시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쏘면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 각도가 커졌네. 요 좀 더 수직으로 쏘는 거 보이니? 이게 수직으로 비스듬히 가야 전반사 되는데 비스듬히 이렇게 가야 전반사가 되는 건데 더 수직으로 됐죠. 그러면은 너 전반사 안 돼요. 답은 1번이야. 이 공식 먼저 하죠. 빛은 알갱이기 때문에 이제 금속 아래에 있는 요 구덩이에 있는 전자를 빛이 때려서 전자를 튀어나오게 할 수 있죠. 전자는 빛의 알갱이에 맞고서 튀어나갈 수 있어. 즉 이런 것처럼 금속의 구덩이 안에 갇혀있는 전자가 빛한테 튀어서 에너지 흡수해서 튀어나갈 수 있는데 이때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전자가 빛의 에너지 HF에서 에너지를 흡수했어. 그 다음에 저 구덩이를 탈출하는데 에너지를 쓰죠. 즉 이람수 P네. 그래서 금속의 이람수만큼 탈출하는데 빛의 에너지를 쓰고 그 남은 것이 얘가 튀어 올라가는 에너지다. 그래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 EK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빛을 비추면 이람수를 뺀 만큼이 전자가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F를 비췄는데 P에선 전자가 튀어나왔는데 Q에선 전자가 못 튀어나왔어. 이람수 누가 커요? 빛의 에너지로는 튀어나오는데 에너지가 부족했네. Q가 이람수가 너무 컸어. Q가 커요. 맞아. 그리고 이걸로도 또 알 수 있는 게 0.5F만 해도 튀어나왔죠. 0.5부터 얘가 튀어나왔죠. 그럼 이람수가 몇이야? P의 이람수가 몇이야? 0.5 HF라는 빛의 에너지가 이람수인 거 알 수 있고 Q의 에너지는 또 몇이야? 이람수는 1.5인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만큼을 이제 이람수로 구덩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에너지가 이제 써야 튀어나올 수 있는 거고 F를 아무리 비춰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못해요. 구덩이를 벌써 벗어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1.5이기 때문에 그냥 F인 거 아무리 비춰도 안 돼. 2일 때 방출되는 전자는요. EF를 비추면요. 이람수 구했죠. 그래서 P에서 해보면 EHF 해서 WP를 해보면 여기서 0.5라고 구했으니까 이게 1.5네. 운동 에너지가 이거고 Q는 EHF에 빛을 비췄다가 W 이람수가 1.5네. 하면 이거는 0.5만 남겠네요. 근데 여기도 써있잖아. 그래서 이게 어디 써있어? 이 비추면 요게 여기선 이게 이렇게 써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요거 읽으면 요게 2제로라고 써있네요. 뭐 괜히 계산했네. 요거 그냥 읽어도 되죠. 그랬다가 그래서 에너지가 3대 1이야. 그래서 에너지가 3대 1인데 3대 1이네. 그럼 속도는 몇이야? 루트 3대 1이네. 운동량은 몇이야? 운동량은 루트 3대 1이네. 그럼 물질법 파장의 공식은 뭔데? P분의 H죠. 그래서 운동에너지 3대 1이면 속도가 루트 3대 1이고 운동량은 mv니까 루트 3대 1이고 그러면 뭐야? 이거는 1대 루트 3이야. 3배 아니네. 일단 무조건 틀렸네. 답은 1번. 이게 3번이라고? 뭐야. 방출되지 않는다. 맞는 건데요. 방출 안 된다 맞는데? 답은 그래 3번이죠. 눈을 못 떴군. 올 게 없군. 이거 보통 그래프 그리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A, B가 2A이고 2에서는 등속도고 3에서는 가속도를
A로 해서 정지한다. 너무 어렵다. 잠깐만요. 망했다. 어이구. B가 늦게 출발했죠? (3에서) L인 순간 와 장난 아닌데? 와 일단 A와 B 사이에 얘가 T초 걸렸다고 해봐. T초 T초 늦게 B가 출발했으면 여기도 T초 늦게 B가 T초 차이겠죠. A와 B 사이에 T초고요. 속도가 VB고요. 그리고 거리가 똑같이 L이네. 그래서 A와 B는 항상 T초의 시간차를 갖고 운동을 할 거야. 잘 모르면 일단 VT 그래프 무조건 그려야 돼요. 요거는 등가속 공식 쓸 수 있는 거 없죠. 그래서 A는 2A로 갔어. 2A로 갔고 1구간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하다가 뭐 어쩌라고 거리 모르죠. 거리가 일단 길긴 하네. 조금 더 길게 이랬다가 어쩌라고 모르죠. 1구간 그래서 여기가 출발했고 P점을 지났고 그리고 여기 P점을 지났고 2구간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3구간 뭐 애매하네. 그래서 여기가 1구간 2구간 그리고 느려져야 되죠. 가속도 A. 그러면 요거의 시간이 완만하게 요게 T 걸렸으면 요게 T면은 여기서 여기가 T초 여기가 T면은 여긴 2T여야겠죠. 일단 그거 하나 알겠고 일단 A는요 0에서 출발해서 2A로 갔다가 등속을 하다가 A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 거 A의 VT 그래프까지는 했고 이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T이고 여기가 T고 여기가 2T다. 그래서 여기가 V가 됐고 여기가 V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까지 했는데 여기서 답이 없었어. 근데 B의 T초 미래가 A다. B의 T초 미래가 L이다. B의 T초 미래가 L이다. 여기서 요 넓이 이렇게 되죠. B의 T초 미래가 L이다. 그럼 요게 L인데요. L은 뭐야? 2분의 VT죠. 2분의 VT가 L이네. 그리고 B의 T초 미래가 L이야. 그쵸? 그래서 B의 T초 미래가 L인데 요게 L이었어. B의 T초 미래가 L인데 3구간에서 VB고 VA인데요. T초 미래가 L인데 여기가 T초겠죠. 가로축이 T야. 요게 넓이가 L이어야 돼. T죠. 그럼 오케이 이걸로 쉽게 푸는 거였어. 그러면은 자 봐봐. V에서 2t 동안에 0이 됐대. 그럼 얘네의 속도 차이는 몇이야? 그래서 2t 동안에 0인데 B가 A로 t초 동안의 속도가 됐으면 요 y축의 속도 차이가 V겠죠. 2분의 V겠죠. 그쵸? 그러면은 VB가 사실상 VA 더하기 2분의 V인 거 되니?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 넓이가 L이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거는 똑같고 2분의 VT가 L인데 요거가 뭐랑 똑같아요? 2분의 수평의사변의 넓이 2분의 밑변과 높이 더한 거 2분의 평행사변의 밑변 플러스 높이 VA 플러스 2분의 V 플러스 VA 2VA 플러스 2분의 V 곱하기 T와 같다. 그러면 2분의 VT이고 똑같이 날리면 2분의 VT 날리면 이제 식이 나오겠죠. V는 2VA 플러스 2분의 V VA가 뭐가 나와? VA가 4분의 V VB는 뭐야? 4분의 3V
VP는 4분의 3V니까 B분의 3은 3분의 1. 답 2번. 이제 좀 어렵게 나왔네. 일단 부호 줬고, 그럼 전체 P가 운동량 다 합하면 일단 그냥 P죠. 이거 하나 알고. A와 B 사이 거리. 헷갈리네. 이게 A와 B 사이 거리. 질량 모르는구나. 일단 A와 B가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데 요 기울기 3이죠. 그러면은 속도차가 같아야 되네. 그쵸? 그래서 충돌 전에 지금 8P로 다가오는데 속도차가 왠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B와 C는 서로 멀어지는데 6L 위치까지 2초, 2t 만에 6L이 되죠. 얘들 2t일 때 여기서 부딪힐 거고 2t일 때 얘는 6L이 돼야 돼. 그리고 얘는 5P죠. 운동량의 차는 5P죠. 이거 쉽지 않은데 B와 C 질량 같다고 해볼게요. M이면요 4V고 V겠죠. 그래서 얘는 2t일 때 5만큼 거리 이동했죠. 둘의 거리가 5만큼 벌어졌고, 그리고 얘는 이거 왠지 2만에 6이 벌어져야 되잖아. 6이 가까워져야 되죠. 왠지 2V이지 않을까? 찍어봐. EM. 이렇게 돼야 얘는 2t일 때 6만큼 가까워지고 얘는 2t일 때 5만큼 멀어질 것 같지 않니? 찍어보자. 이렇게 하고요. 그럼 운동량 같죠. 그 박은 다음에 어떻게 돼? A와 B는 똑같이 속도차가 6V여야 돼. 그럼 속도차 6V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A와 B가 충돌하고 속도차가 6V려면 얘는 EM이 M이 B가 이렇게 V 플러스 6 VA 플러스 6 이렇게 해볼까? 그럼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다. 근데 두 개 운동량 합은 0이죠. 그래서 0은 EM, EVA, EMVA 플러스 MVA 플러스 6MV. 그러면 이거 VA가 마이너스 2네. 그러면 이 충돌 후에 왼쪽으로 가야 돼요. 충돌 후 왼쪽으로 EV 가야 되고요. 그럼 충돌 후 A는 EM은 충돌 후 왼쪽으로 EV로 가야 돼. 충돌 후 EV 로 가야 되고 B는 그러면은 충돌 후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 B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똑같이 4V로 가야 돼요. 잠깐 V가 마이너스이니까 4V 맞네.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B와 C 사이의 거리가 그래서 A와 B는 6V만큼씩 벌어지고 있고 B와 C 사이에는 B와 C는 3V니까 기울기가 3이었다면 1.5네. 맞는 것 같은데 2t만큼 5V였으면 이번엔 4t만큼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3 기울기가 3 그래서 속도차가 똑같아야 되고 이 기울기당 2V 이번엔 이게 기울기가 1.5니까 지금 3V 차이 나야 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찍었거든.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이제 B와 C가 박을 때는 된 것 같은데 기억력이 일단 풀 수는 있다. 그래서 질량은 이건 틀렸어요. 얘는 속도가 충돌 전에 2V, 4V이기 때문에 질량이 달라서 운동량은 같아도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A가 2V, B가 4V. B와 C의 질량은 같아. 맞아. 4t일 때 B의 운동량은요 4P 맞아요. 오른쪽으로. 답은 4번. 미쳤네.
설명을 다시 해보자. 이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대충 찍어서 맞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다시 설명을 해보면, 와, 씨, 너무 어렵게 나왔다. 와, 미쳤다. 그래서 첫 번째, 얘가, ET, 그냥 2초, 4초, 6초라고 하죠. 2초 만에 B와 C의 거리가 5만큼 멀어져야 돼요. 그쵸? 근데 왠지 4대 1이잖아. 왠지 이게 속도가 4V랑 V가 돼야 될 것 같죠? 왠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A와 B는 이거죠. A와 B는 2초 만에 6만큼 가까워져야 돼. 2초 만에 6만큼 가까워져야 되고 B, C는 2초 만에 5만큼 멀어져야 돼. 그럼 얘가 4V고 V라고 해보면요. 얘는 6만큼 가까워져야 되거든. 이제 2V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왠지 느낌상. 속도의 B가 요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되려면 운동량이 같은데 그러면은 질량이 달라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상황 다시 그려볼게. A와 B가 A는 자 A와 B가 이런 상황이야. 첫 번째 EM, M, M. 그래서 A는 오른쪽으로 2V, B는 왼쪽으로 4V, C는 오른쪽으로 V. 이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처음에 ET까지가 간 거야. 그 다음에 ET부터 ET 그리고 요때 내가 V라는 걸 내 맘대로 썼죠. V는 뭐였냐면 ET 동안에 서로 OL만큼 벌어진 걸 V라고 한 거야. 이걸 OV라고 했죠. ET 동안에 OL만큼 벌어진 걸 OV의 속도라고 나는 상대 속도를 썼죠. 그래서 이렇게 내 맘대로 V라고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 다음에 꽝 박은 거야. 충돌하는 경우. 충돌을 했는데 A와 B 사이를 보면 A와 B 사이가 이 기울기가 3, 마이너스 3, 기울기 플러스 3 똑같죠. 그럼 충돌 후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충돌 후의 속도의 차이가 똑같아야 돼. 그럼 충돌 후에 어떻게 돼야 돼? A가 B가 C는 똑같이 가고 있고 그래서 충돌했을 때 얘네는 ET 동안에 OV로 가니까 OL을 이동을 한 거죠. ET 동안에 OV로 OL을 이동한 거였어. 충돌하니까 얘네는 4t 동안에 12L을 가야 돼. 4t 동안에 12L을 가야 돼. 그래서 얘네 속도 차가 같아야 돼. 그래서 얘네 속도 차가 6V여야 되는 거 알죠? 얘네 속도 차가 6V여야 돼. 그럼 얘가 VA면 얘는 VA보다 6V나 빨라야 돼요. 또는 이게 EVT가 L이니까 55 약분하면 EVT가 L이죠. 그러면은 12는 24죠. 24. 그래서 얘네 속도차가 똑같이 6V여야 된다. 똑같이 나오고. 속도차가 6V여야 되니까 이거를 하려면 이제 A와 B의 운동량 보존을 쓰면 되죠. 근데 4P 요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0이었고 얘 둘을 해서 똑같이 0이 나와야 되니까 0은 2MVA 플러스 MVA 플러스 B의 운동량은 6MV가 되죠.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 더한 게 0이다 하면은 이제 3MVA가 6MV 마이너스 그러면 VA가 마이너스 2 즉 무슨 뜻이야? VA가 마이너스 2는 A가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그래서 2V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4V 그래서 충돌하면 이렇게 간다는 뜻이고 그래서 B와 C의 속도 차이가 3이죠. 3의 속도 차로 4t만큼 가니까 3의 속도 차로 4t만큼 가니까 3V의 속도 차로 4t만큼 가니까 12VT는 6L이죠. 그래서 B와 C가 4t 동안에 6L이 가까워지는 게 맞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제대로 정답을 구했구나 를 알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건 찍을 수밖에 없었어. 변수가 너무 많아서 알 수 있는 것도 없었고 힌트가 없었어.
그래서 A와 B의 속도가 달라요. A가 느리고 B가 빨라. B와 C의 질량이 같아야 돼요. 해보니까. 그리고 요때 충돌하고 요 상황이죠. 충돌하고 이후 B의 운동량 크기는 처음과 같아요. 방향만 다를 뿐. 맞아. 다음 4번. 너무 어려운 문제였다. 속력은 여기선 2V고 V고 최고점 어딨어? 최고점 어딨어? 2가 여기서 Q면 여기서 2Q래. 자, 에너지를 써보죠. 첫 번째, P에서 처음에 시작한, 그러니까 P에서의 에너지가 Q에서는 뭐라고 써야 돼? P에서 Q 구간의 총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요만큼 올라갔더니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연로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 갖고 있던 2분의 M, 2V의 운동 에너지는 끝까지 올라가자 위치 에너지 EMGH와 그리고 여기의 운동 에너지 2분의 MV 제곱과 그리고 처음에 Q와 같다 식이 되고 이제 Q에서 S까지 내려오는 경우 에너지도 어떻게 돼? 처음에 갖고 있는 요 에너지는 처음에 갖고 있는 EMGH와 R도 있네. R이 있네요. 처음에 갖고 있는 Q에서의 에너지는 EMGH 2분의 MV 제곱의 에너지는 R로 올 때는 모르죠. 뭘 구해야 되는 거고 구해야 되는 거니까 MGH 플러스 2분의 MV R의 제곱 이건 나중에 풀어야겠죠. 세 번째 그리고 이제 Q에서 S까지 써보자. Q에서 S까지 써보면 처음에 갖고 있는 이 에너지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EMGH 플러스 2분의 MV 제곱이라는 Q에서의 에너지는 S까지 내려오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없죠?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EQ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요거는 두 번째 요거는 VR 구할 때 답 구할 때 나중에 써야 되고 뭐야 이거? Q가 MGH인 거 알죠? 오케이, Q가 MGH. 여기 넣어봐. Q가 MGH야. 그럼 2분의 3MV 제곱이 3MGH네. 그래서 2분의 3MV 제곱이 3MGH네. 그래서 오케이 다 구한 것 같은데? 그럼 요거 이제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2분의 MVR 제곱은 요거 2분의 MV 제곱 뭐야? MGH, 3MGH. 아니다, 이 넘기면 EMGH구나. 이게 이렇게 되죠. 뭐야? 그러면은 EMGH는 2분의 EMV 제곱이니까 이렇게 쉽다고? VR은 루트 2V요. 답 3번인가? 마지막 문제 쉬웠네. 19번이 레전드였어.